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코스피 8,000피까지 170포인트가량 남겨뒀습니다. 어제 전자닉스 상승세 보니까 와 정말 빨리 오른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상승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또 전자닉스가 강세를 보이면 그 다음 날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마이크론이 6% 급등했고 나스닥과 S&P 500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형신하면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사실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I발 반도체 상승이 지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역제안이 왔는데 그 제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러한 강경한 발언이 나왔고요. 또 프로젝트 프리덤도 재가동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언급까지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 이 흐름들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 매크로 이슈를 좀 잠재우는 듯한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지수들도 잘 나왔습니다. MSCI 한국 ETF도 2% 가까운 상승분,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2%, 나스닥 야간 선물도 상승 마감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가 프리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출발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뒤에 김도준 사부님 기억하시죠? 네, 오늘도 김도준 사부님과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 30년 된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 집약된 투자 노하우들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김도준 사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브리핑 김가은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상승 탄력 그리고 이 중동의 긴장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반도체가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이란의 종전 협상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의 협상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다시 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고 또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다우지수는 0.19% 상승한 49,704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6,274선에, S&P 500 지수는 0.19% 상승하면서 7,400선을 돌파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할 경제 사절단의 명단이 공식 공개됐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부터 애플의 팀 쿡까지 이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급 CEO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AI 열풍의 주역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명단에서 제외됐고 또 이 소식에 주가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만큼은 중국에 양보할 수 없다는 성급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2.59%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주에만 해도 시총 1위 자리를 넘보던 알파벳이 2% 넘게 빠지면서 엔비디아와 시총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구글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이 AI 투자 비용을 메우기 위해서 돈 끌어모기에 나섰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무라이 본드, 이 엔화 표시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본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를 감당해왔지만 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부채 조달 의존도가 높아진 건데요. 엔화채권 발행 소식이 주가에 부담을 준 걸로 보입니다. 애플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소프트웨어주들이 악세를 이어가면서 마찬가지로 0.58% 내려갔습니다. 아마존도 스위스 프랑 채권을 발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1.35%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브로드컴은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면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동행하는 게 확인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때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물러났던 이 일론 머스크의 합류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반등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이 메타를 중심으로 사기 광고 관련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버커셔 웨스터웨이는 1% 가까이 상승, 월마트는 2.18%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와 금은 시세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상태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중동 상황의 부담으로 유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3% 가까이 오른 98달러 선에 거래됐고요. 브렌트유는 3.42% 상승하면서 배럴당 104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인도의 모디 총리가 금을 매입하는 것을 자제시키면서 금 선물을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온스당 4,728달러 선을 거래됐고요. 은이 오늘 크게 올랐는데요. 6% 넘게 급등하면서 85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상황 살펴봤는데요.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또 시장의 관심이 거시경제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인 변수로 이동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물가 압박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거라는 낙관론, 그리고 과거 닷컴 버블 때와 같은 급락 사태를 맞을 거라는 비관론에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배 판매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캐스터 김민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다시 한번 난항 속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는 튀어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는 반도체주를 필두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프리마켓에서부터 삼전 닉스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이 실적 성장 속에 몸값을 키우고 있는 엔비디아, 이번에도 안보의 벽은 높았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 기업 CEO들과 함께 중국을 찾는데요. 그런데 대표단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쿡 애플 CEO, 보잉과 월과 금융권 수장들까지 포함됐지만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미국은 중국과 대규모 투자 계약 성사를 노리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실제로 중국 내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를 추진 중이고 애플 역시 전체 매출의 20%를 중국에서 올릴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잉도 737 맥스 항공기 수백 대 규모로 초대형 계약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엔비디아, 미국이 최근에 엔비디아의 AI 칩 H200 중국 수출을 허가하긴 했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고 또 여기에 AI 반도체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간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넘지 못한 이 안보의 벽이 앞으로 우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지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AI 컴퓨팅 센터의 사업자의 주인공, 바로 삼성 SDS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삼성 SDS가 강한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AI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부가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자금을 조달해서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이번에 삼성 SDS 컨소시엄으로 지정이 된 건데요. 여기에는 삼성 SDS뿐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자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국내에선 AI 개발의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비싼 장비를 직접 마련하지 않고도 이번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서 AI 개발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이 해당 센터에서 시험하고 또 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AI 인프라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는 국가 차원의 사업도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포인트입니다. 우리 증시의 주인공, 단연 반도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주 매수를 넘어서 이제는 월배당까지 챙기고 있는 ETF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로 오늘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가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 해당 상품은 반도체 투톱의 3전 익스에 투자하면서 또 동시에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금까지 챙겨갈 수 있게 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볼 포인트는 기존 ETF와의 차이점인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같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지만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높이는 액티브 ETF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오늘 출시되는 ETF는 패시브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 정해진 지수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인 겁니다. 만약 나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라면 타이거 반도체 ETF에, 또 조금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코덱스 반도체 ETF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의 ETF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짚어드린 캐스터 김민아였습니다.